반갑습니다. 융성 파트너스 김익현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3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볼 내용은 세계 최대의 대형주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오늘 괜찮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볼 필요 없이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갑시다. 미 노동부에서 좀 전에 PPI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월가의 예상치인 8.3%보다 낮은 8.0%로 발표가 되었어요. 이 지수를 보시면 6월,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 지수가 완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표가. 아, PPI 지수는 생산자 물가 지수고요. 이 CPI 지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PPI는 도매가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물가 상승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이거는 확정적인 팩트입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물가 지수라는 게 결국은 전년 동월 대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년 2023년에는 이 CPI든 PPI든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확정적인 팩트로서 강력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당장에 오늘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물가 상승의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볼만한데 두 가지가 있어요. 물가 상승의 근원적인 이유는 보통 예전에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통화량이었어요. 통화량. 양적 완화든 무슨 재정 확정 정책이든 간에 이 통화량이 많이 나오면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 이번 물가 상승의 배경은 어떤 것이 있냐면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중국 우한 폐렴으로 미국은 경제 방어를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 총 규모가 거의 한 6조 달러 전후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상당한 금액이냐면 미국의 1년 세수가 한 1.3조 달러 되는데 그러니까 통화량을 엄청나게 풀어버린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공급망 이슈예요. 공급망. 음. 이 공급망 이슈는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 미국과 그리고 저 중국 오랑캐 새끼들 얘네랑 패권 전쟁으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인데 보통 이 작금에 발생한 물가 상승은 이 공급망 관련해서 이게 한 60% 그리고 통화량이 한 40%라고 보면 돼요. 음. 공급망 이슈에 따른 물가 인상이 컸다. 이게 강력한 팩트고요. 이 기나긴 여정에서 중국은 사실상 항복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중국 성장률이 급락했으며 그리고 미국은 각종 정책으로 미국 내로 공장을 들어오게끔 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그리고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로 생산 시설이 옮겨가죠. 중국에 있던 생산 시설이. 중국은 월드 팩토리의 지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이 공급망에 또 기름을 부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이 공급망 이슈에 기름을 부었고. 이게
공급망 이슈, 통화량, 러우 전제 이게 종합적으로 활동을 해서 나온 게 현재 물가 상승의 이유예요. 차츰 그게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미국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갈 겁니다. 휴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추이를 한번 보죠. 금리 인상의 효과는 보통 6개월부터 효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정점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리고 폴 볼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가. 아니, 파월이 자꾸 폴 볼커를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줬어요. 근데 파월은 폴 볼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폴 볼커는 이때 당시 역사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 197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1차 오일 쇼크. 이 제1차 오일 쇼크로 중동 애들이 재미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석유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석유의 힘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생했던 게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이란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뭐 발생한 그 사태의 연장선인데 이때 그 제2차 오일 쇼크 때 전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나요. 인플레가 엄청 심하게 옵니다. 이때 미국 연준 의장이 폴 볼커였어요. 어. 얘가 금리를 거의 2년 동안 22%까지 그 올린 장본이 있는데 물론 이전에도 금리가 한 10% 정도였으니까 금리를 한 2배 가까이 올린 거죠. 12% 이상. 음. 이때 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이 폴 볼커가 그 키가 2m가 넘는 거구거든요. 근데 이때 강력한 금리 정책으로 미국인들이 많은 희생을 받아요. 이때 폴 볼커가 살해 위협을 엄청 받거든요. 그때 폴 볼커가 쫄아가지고 이제 이 가슴팍에 권총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이런 썰들이 있죠. 아무튼 그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겁니다. 뭐 그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울트라니 자이언트니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빅에서 베이비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겁니다. 울트라는 말도 안 되고 진짜 잘해야 자이언트 한 번 더. 자, 결론을 냅시다. 결론을 내기에 앞서서 이 좀 제가 증권 경제 유튜버를 좀 많이 보는데 10만 유튜버, 50만 유튜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그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진짜 개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8천 간다, 7천 간다 이렇게 공포감을 주더만 이제는 다른 헛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이런 애들은 구독 취소하세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사기꾼들. 자,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은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뒀어요. 두 마리 토끼. 첫 번째, 강한 달러를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을 입증을 했고, 두 번째로 중국을 조졌어요. 중국은 두 번 다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힘들어요. 음. 자, 두 번째, 근 40% 하락을 나스닥이 맞았는데 1년 동안 우리는 11월, 12월, 길게는 내년 1월까지 기를 받는 장을 봅니다. 여기서 그동안 봤던 손실을 최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전투에서 대비할 병력을 마련할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13,000이 가능하고 코스닥도 900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웅장하게 하자고요. 세 번째로. 해외 선물, 옵션, 파생 이딴 거 하지 말아요. 죽어요. 하지 마세요. 국장으로 충분하고 레버리지 충분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이런 거 사지 마세요.